충북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시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대학의 특성화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관리비 문제 때문이었는데 가해 남성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주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청주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는 235편에 이릅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가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충북이 충청과 강원 권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오는 2025년 전국에서 라이즈 사업이 전면 시행되기 전에 교육부로부터 행재정적인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대학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대학들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이 각 시도에 이양돼 지역이 대학 특성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충북을 포함한 7개 시도가 라이즈 시범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미래첨단산업 연구 역량 강화 선도대학과 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 4개 사업을 중심으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라이즈 시범 지역에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2027년까지 전국에서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 선정 시 가산점이 주어지고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사업과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등 기존 4개 사업과 신설되는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올해부터 권한을 이양받습니다. 충북에서 주도를 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대학에서는 그러면 완전히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저희는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대학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충청북도는 라이즈 추진단과 라이즈 센터,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 고등교육 협의회를 설치해 도내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현재 개표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원구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원 기자, 현재 개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5시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도내 14개 개표소에서는 개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별 개표가 상당수 끝난 가운데 군자농협과 청천농협은 개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이번에 농협조합 66곳과 산림조합 10곳에서 총 76명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합니다. 이 중 남청주농협 이기룡, 오창농협 김영호, 충북한우협동조합 윤선욱 등 농협조합 13곳과 충주산림조합 심대희, 단양군 산림조합 최인규 등 산림조합 6곳은 현직 조합장이 단독으로 출마하면서 1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투표가 진행된 69개 조합 가운데에서도 단 7개 조합을 제외하고 모두 현직 조합장이 출마했는데요. 과연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의 충북 지역 투표율은 77.6%로 유권자 11만 5천여 명 중 8만 9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선거 투표율 79.2%보다 1.6%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조합별로는 충주 축산업협동조합이 94.7%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청주산림조합은 55.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위탁선거법 등 위반 행위를 27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표는 조금 후인 밤 9시 전후로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성원구 개표소에서 CJB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헌 도의원이 유럽 해외 연수 출국 항공기 내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했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해당 항공사 측이 부인했습니다. 황영호 의장은 당시 기내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이 공문을 통해 해당 편 기내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음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은 박 의원의 주장대로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옛 본관동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의회 무시, 불통행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어떤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불상사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철거 전날 의장과 부의장,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을 만나 공식적으로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오는 20일 임시회 기간에 문화재청과의 합의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의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전에도 이웃집에 칼을 꽂아 놓는 등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매월 관리비 5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가해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마구 휘두릅니다.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 난동을 부린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한 달에 5만 원 남짓하는 관리비를 5년 넘게 내지 않자 주민들이 단체로 항의 방문을 했는데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 남성은 이곳 1층 주차장에서 범행을 벌인 뒤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습니다. 정신은 들어왔는데 아직 호흡기 꽂아 있어서 말도 못하고. 가해 남성은 7년 전 첫 입주자 대표를 맡았습니다. 대표직을 맡는 동안 관리비 납부를 면제해줬는데 연임에 실패한 뒤부터 줄곧 관리비도 내지 않고 이웃에게 앙심을 품어왔습니다. 해당 주택에서는 최근 엘리베이터 운영도 중단시킬 만큼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주민들은 가해 남성이 이웃집에 칼을 꽂아놓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고 말합니다. 5만 원씩 내야 되는 거를 지금 대납으로 각 세대가 다 해주는 바람에 6만 원이 된 거예요. 그게. 앞집에다가 현관에다가 칼 꽂아놓고 등하교 시간까지 따져가면서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을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제천의 한 야산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 때문인데요. 촬영지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질 않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빨간 벽돌 건물에 흰색 글자로 쓰여진 간판.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일타 스캔들 속 등장하는 반찬가게입니다. 드라마 설정상 반찬가게 위치는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촬영지는 청주 운천동에 있는 한 카페를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밥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드라마에도 나오고 주변도 볼 겸 나왔어요. 촬영 세트장을 보기 위해 울리단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점들의 매출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건너편에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지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상권도 사람이 한 3배는 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영화 20세기 소녀도 청주에서 촬영되는데 청주가 이렇게 촬영지로 각광받는 중심에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청주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청주시 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지원을 통해 청주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는 우리들의 블루스, 헤어질 결심 등 235편에 이릅니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에는 12편에 2억 5천만 원, 지난해에는 8편에 2억 5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40편 정도의 작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도 한 50여 편 정도의 작품을 지원할 예정을 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은 단순한 화제거리를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직접적인 관광객 유치와 함께 배우와 스태프들을 포함해 최소 7, 80명이 쓰고 가는 금액이 적질 않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단순 장소 지원이 아닌 극 중에서도 청주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사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대형마트, 중소유통업계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에는 대형마트가 공동 마케팅이나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통해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주시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일요일 휴무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노동자들과의 협의가 없는 이범석 시장의 불통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장이 청주 시민과 일체의 소통 없이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있다며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 시민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충북 전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로 웃돌며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 우리 곁에 찾아온 봄을 김효찬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댐 규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본격화했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 유역 주민단체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규제 중심적 댐 관리 정책을 비판하며 환경단체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주민단체는 댐 상류 지역 아픔을 해소할 대안도 부족하면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참다운 시민운동이 아니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개발과 보존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김용환 지사의 이딴 정치적 발언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배상안과 관련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정부를 옹호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는 개딸들의 집단 린치가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학폭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 지사는 이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가 운영하는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가 오늘 공단에서 출범했습니다.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 제도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5.7%에 불과한 현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청주시가 청년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 휘트니스 오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트니스 오름은 연간 500명에게 12개 지점의 1년 이용권을 제공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이달 중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충주시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380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추진합니다.
검진 대상은 의료기관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신생아와 영유아의 결핵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주시는 오는 6월까지를 집중 검진 기간으로 정하고 잠복 결핵 감염자로 판명되면 치료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5등급 차량 3,400여 대 등 모두 4,261대를 폐차하는데 84억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청주시청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서울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